여러분 안녕하세요. 자기계발 요약 정리 자기요정 인사드립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다이어트를 하고 싶다면 단백질을 드셔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단백질은 섭취 후 우리 몸에서 아미노산으로 분해되어 근육, 내장, 호르몬, 효소 등의 재료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 아미노산이라는 게 재료라는 말이겠죠. 이 아미노산은 필수 아미노산과 비필수 아미노산으로 분류합니다. 필수는 9종류, 비필수는 11종류가 있습니다. 필수 아미노산은 필수라는 이름이 붙음에도 불구하고 체내에서 자체 합성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식사에서 섭취해야만 합니다. 비필수 아미노산은 모두가 피로 회복을 촉진하거나 수면의 질을 향상시키는 등의 역할을 합니다. 당질을 재료로 체내에서 합성할 수 있기 때문에 비필수라고 부르지만 피로 회복이나 수면의 질과 같은 것은 결코 비필수라고 볼 수는 없겠죠. 이 둘을 합치면 20종류가 되는데 이 20종류의 아미노산 중 어느 하나가 없어도 근육을 만들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20종류의 아미노산을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좋은 근육을 만드는 것, 좋은 수면의 질 등에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겨우 이 20종류의 아미노산이 조합을 거쳐 우리 몸에 존재하는 10만 종류나 되는 단백질이 됩니다. 자, 이제 아미노산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이 아미노산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필수 아미노산에는 이소류신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근육을 강화하고 신체의 성장을 촉진한다. 그리고 간 등의 기능을 향상시키는 역할도 한다. 류신이라는 것은 근육을 강화하고 간 기능을 촉진한다. 하지만 과다 섭취하면 면역력이 저하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라이신, 신체의 성장을 촉진하고 신체 조직의 회복에 관여한 것 외에 대사 촉진과 항체 등의 재료도 된다. 이는 밀가루와 백미에 부족하기 쉬운 아미노산이다. 메티오닌, 항우울 효과와 히스타민의 혈중 농도 저하, 신체 구조의 성분이 된다. 페닐알라닌, 도파민 등 신경 전달 물질의 재료가 되고 혈압을 상승시킨다. 트레오닌, 지방간을 예방하고 신체의 성장을 촉진한다. 효소의 활성 부위 등을 형성하는 재료가 되기도 한다. 트립토판, 세로토닌 등 신경 전달 물질의 재료가 된다. 그리고 진통작용이 있고 면역력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한다. 발린, 근육을 강화하고 신체의 성장을 촉진한다. 혈액 중의 질소량을 조정한다. 히스티딘, 유아의 발달에 필요하며 신경 기능을 보조하는 역할을 한다. 비필수 아미노산은 다음과 같다. 티로신, 아드레날린과 도파민 등의 신경 전달 물질의 재료가 되고 시스테인은 모발이나 채모에 많이 들어있는 아미노산으로 검은 멜라닌 색소의 생산을 억제하고 노란 멜라닌을 많이 만들도록 작용한다. 아스파라긴산, 에너지원으로 이용되기 쉬운 아미노산으로 신진대사를 높여 피로회복, 체력 증강, 지구력을 향상시킨다. 아스파라긴은 아스파라거스에서 발견된 아미노산으로 아스파라긴산의 유도체로 작용하고 신진대사를 향상시킨다. 그렇다. 이것은 우리가 술 먹고 다음날 마시는 그 음료에 들어있는 것들이다. 세린, 인지방과 뇌의 신경세포 등의 재료가 된다. 수면 개선 효과 등이 있다. 글루탐산, 뇌와 신경의 기능을 돕고 피로회복 효과도 있다. 맛내기 조미료의 원료가 되기도 한다. 집에 다시다나 미원과 같은 조미료가 있다면 그 뒤에 써있는 성분을 한번 읽어보자. 글루탐산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글루타민, 몸에 가장 풍부하게 들어있는 아미노산의 하나로 장관의 에너지원으로 이용되고 위와 장관을 보호한다. 알코올의 대사를 높이는 작용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프롤린, 글루탐산에서 합성되는 콜라겐의 재료로 프롤린은 피부에 윤기를 주는 천연 보습 성분으로 가장 중요한 아미노산의 하나이다. 글리신, 체내에 넓게 존재하며 운동, 감각 등 몸의 조정을 한다. 콜라겐의 3분의 1을 구성하고 있다. 알라닌, 간의 에너지원으로 이용되고 당을 합성하는 재료로도 사용된다. 마지막으로 아르기닌이라는 비필수 아미노산은 혈관을 넓혀 혈액이 통과하기 쉽게 도우며 성장 호르몬을 합성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는 필수 아미노산에 포함된다. 자, 이렇게 근육과 몸 전체의 성장을 위해 필요한 아미노산에 대해 알아봤다. 이 아미노산이 단백질을 분해해서 얻어지는 것이라면 기왕이면 질 좋은 단백질을 먹는 것이 좋을 것이다. 질 좋은 단백질이란 무엇일까? 아무래도 체내에서 자체 합성할 수 없는 9종류의 필수 아미노산이 충분히 들어있는 단백질을
양질의 단백질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보통 식사를 할 때 단백질의 양까지는 파악할 수 있지만 식품에 포함된 필수 아미노산의 함유량과 균형을 알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각 식품별로 아미노산 점수를 매겨 단백질의 질을 평가한 아미노산 스코어라는 것이 있다. 100점에 가까울수록 필수 아미노산이 균형 있게 포함되어 있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밀가루를 보자. 밀가루는 라이신의 수치가 가장 낮다. 앞서 라이신은 신체의 성장을 촉진하고 신체 조직의 회복에 관여하며 대사 촉진, 항체의 재료가 된다고 했다. 밀가루는 9가지 필수 아미노산 중 라이신의 수치가 가장 낮으며 이 수치를 기준으로 밀가루의 아미노산 스코어는 낮게 평가가 된다. 자, 그렇다면 스코어 100점짜리는 어떤 음식이 있을까?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어류, 달걀, 콩, 두부, 치즈가 100점에 속한다. 백미는 93점, 토마토는 85점, 청경채는 77점, 양파는 66점이다. 따라서 소고기가 비싸다면 비교적 저렴하며 동시에 동일한 스코어를 가지는 달걀이나 콩, 치즈 등을 섭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시 강조하지만 이들 9가지 아미노산은 체내에서 만들어내지 못한다. 음식을 통해 섭취해야만 한다. 영상을 다시 한번 잘 보고 건강한 몸, 매력적인 몸을 만들기 위해 아프지 않기 위해 의식적으로 챙겨 먹어야 할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 바란다. 건강하자 건강과 정신은 강하게 이어져 있다. 몸이 건강해야 정신도 건강해지기 쉬워진다. 행복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대체로 비슷한 범주에 있을 것이다. 일단 몸과 정신이 건강해야 행복해지는 데 더 가까워질 수 있지 않을까?